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큐레이션 또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의 책 장바구니를 살찌워줄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책 제목부터 또 매력적이에요. 우리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은 없겠지만. 되게 기네요. 좀 되게 독특한 제목의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저도 이 책을 우연히 S24 중고서점에서 책꽂이를 이제 뒤지다 발견한 책인데 제목이 좀 확 끌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집어들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의 작가를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서점에서 북 큐레이터로 계시는 나란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럼 서점 운영자인가요? 그쵸. 정확하게 그냥 동네 서점 직원, 거칠게 말하면 서점 직원이지만 정교하게 말해보자면 어떤 동네 서점에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미리 소개하는, 선택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는 큐레이터라고 본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 큐레이터 되게 특이하죠. 미술관 큐레이터는 들어봤지만 그쵸. 콘텐츠 큐레이터가 요새 또 뜬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책을 골라주는 사람. 저는 어떻게 보면- 서점 주인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쵸. 네. 서점 주인이 뭐 그런 분들도 많겠죠, 있죠. 실제로. 네. 근데 그때 책디가 옛날에 체담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체담가. 체담. 약간 현대적인 버전의 체담가가 아닐까. 네.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읽어보고 먼저 이걸 이 서점에서 만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대기업도 다니고 언론사도 다니고 다른 스타트업도 근무를 하시고 다른 직업이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동네 서점이라는 일에 뛰어들었고 책을 골라주는 큐레이터가 됐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 과정에서 골랐던 책들을 소개하는 에세이입니다. 우리의 미래 직업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하면 우리도 네. 도전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처음에는 이제 동네 서점이라는 그런 특별한 어떤 공간을 꾸려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책도 책이지만 동네 서점의 세계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좋아요. 그랬던 거예요. 이 동네 서점에서는 특별한 책들을 픽이라고 해서 골라서 그 책의 어떤 문장과 어떤 매력 포인트를 독특한 방식들로 접할 수 있게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그 예로 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을 대부분은 막 카드 뉴스도 만들고 출판사나 서점에서 뭐 이렇게 판넬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여기서 소개했던 것 중에 특별했던 거는 OH 필름을 사서 언제적 책의 한 OHP?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다 쓰셨죠? OHP. 네, OHP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벽에 띄우는 게 아니고 이제 책 위에 겹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책 위에 낙서를 하는데 책은 더럽혀지지 않는 거야. 그렇네. 그래서 이 밑줄도 긋고 막 코멘트도 달고 그 OH 필름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뭔가 책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재밌죠? 재밌다.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 또 미스테리북이라 해서 봉투에 책을 넣어놓고 겉에서 보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이 책 속의 한 문장을 꺼내서 봉투에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 끌린 사람이 이 책을 맛보기 스푼이네. 뭔지 모르고 살 수 있게 한 걸 뭔가 준비하는 건가. 낚시. 그렇죠. 랜덤 박스 이런 그렇지. 거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죠? 소개할 수가 있네요. 그런 특별한 공간인 거여서 이 공간에서는 맛있는 커피와 또 빵을 열심히 준비해서 같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요런 아기자기한 동네 서점 운영기가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이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책들을 그 중에서 픽했던 책들을 쭉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골라봤는데 다 소개할 순 없고 일단 덕 PD가 좋아할 만한 책이 있었어요. 덕 PD를 위한 취향 추천. 이게 되게 저도 읽어보고 싶었는데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가 네, 있잖아요. 있죠. 그 네. 원작 만화가 또 있죠. 그 만화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낮에 목욕탕과 술 이런 책이에요. 낮에 벌써 흥미롭죠. 목욕탕 야, 갔다가 목욕탕에서 바나나 목욕탕에 우유도 갔다 와서 아니고. 술을 먹는 건가? 그래서 이 작가가 근데 난 이미지가 뭐길래 술. 네, 소무 넘어가겠습니다. 덕후로서 제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만화가 그 구스미 마사유키가 이 에세이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 목욕탕을 막 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목욕탕에 가. 그래서 거기서 그 앞에 어떤 그 술집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 후에 마시는 술 한 잔. 그래서 그 술집, 그 목욕탕 투어에서 만난 술집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목욕탕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일본에도. 삿포로에만 목욕탕이 74곳이 있대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추천 메뉴들, 목욕하고 그 술집에 가서 먹을 만한 추천 메뉴들과 함께
여행기를 쓴 책이래요. 이런 거 재밌죠? 흥미롭죠? 탕 주변에 술집이 되게 유명한 있나 데가 있나 봐요. 왜 뜬금없이 이거를 그래서 덕 PD가 생각이 났는지는 네. 미스테리입니다. 왜 미스테리일까? 덕필이 목욕 갔다가 술 드시나요? 원래 진짜 로망이 뭐냐면 진짜 로망은 안에서 먹는 거지만 그쵸. 진짜 위험해. 안에서 이렇게. 네. 근데 그 혀가 위험해. 골라요. 그러니까 피가 안 돼, 안 빨리 돼요. 피가 그 따뜻하니까 그 알코올이 빨리 쓰러질 수 들어가지고 있어요. 진짜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하고 저희가 지금 이 일본 사태 터지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 직전에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거든요. 어. 요미 그 온천 동네에 갔었는데 네. 이게 좀 뭐 그렇게 고급은 아니었지만 방마다 따로 딸린 이 개인 그 온천용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몸을 딱 녹인 다음에 맥주를 딱 마시면 너무 정말 노곤노곤.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어. 몸은 네. 뜨끈뜨끈하고 약간 그쵸. 겨울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 이거 약간 덕후 같은 얘기인데 그 해보세요. 맥주라는 술에 처음 제가 빠지게 된 그 계기가 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고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을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에반게리온이라고 어, 아는 네네.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목욕을 딱 끝내고 딱 끝내고 그 냉장고를 딱 열면은 거기에 시원한 맥주밖에 맥주. 없어. 아. 쫙 흔한 자취냉장고. 애땡 맥주가 어. 있고 그거를 딱 꺼내서 탁 마시고 하는 그게 로망이네. 너무 그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진짜 어떡해. 그래서 취하기 아, 위해 먹는 진짜. 술이 아니다. 이거. 맞아요. 진짜. 예. 하루에 그걸 어. 날리네. 아무튼 목욕과 술은 뗄 수 없다. 왜 이상하게 이걸 읽으면서 아, 또 신나서 얘기했네. 상당히 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덕PD 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책띠를 또 생각한 또 챕터가 있어요. 네네. 저도 취향 추천. 이거는 약간 시인에 대한 시인의 책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시인이 원래 고고학을 공부했다가 나중에 시인이 된 작가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엔 시인과 고고학을 사이에 두고 연결고리를 찾느라 한참 동안 물음표를 그렸다. 이제 보니 고고학은 시인에게 어울리는 학문, 시인의 과목이었다. 매일 걸어야만 하는 학문, 매일 같은 걸 보지만 매일 다르게 보는 학문, 인류가 남긴 과거를 들여다보며 지금 삶의 의미를 발굴해내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시인만큼 적절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독일에 가서 여행했던 여행기를 담은 에세이 그 너 없이 걸었다라는 책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책을 읽고 소감만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책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요걸 서점에서 우리 같은 독자, 아직 예비 독자죠? 네. 예비 독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소개하는 그 구절들을 이 책에도 똑같이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재밌는 책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책을 소개하고 나서는 이제 책에 대한 단상들, 책과 서점에 대한 단상들을 나눠요. 그래서 책을 사는 목적은 뭐냐? 선물용이냐? 아니면 어떤 목적, 실용적인 목적이 있어서냐? 아니면 인테리어용이냐? 선물용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혹은 정말 심심해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겠다라면서 호킹 지수라는 걸 또 소개를 해요. 호킹 지수. 뭐냐면 실제로 책을 산 사람 중에 그 책을 진짜 읽는 비율. 자, 예를 들어 가짜가 부끄러진다. 호킹 지수가 진짜 낮은 책이 코스모스 이런 거예요. 니코마코스 야, 율리아 청균세 이런 거 아니야? 청균세? 우선 사긴 했는데 베스트셀러야. 셀링은 잘 됐어. 하지만 이걸 실제로 완독한 사람은 생각보다 진짜 적은 이게 어떤 그런 그 지수를 어떤 수학자가 미국의 수학자가 계산한 게 아니 그걸 호킹 어떻게 지수래요. 하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조사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읽었냐, 아마존의 무슨 뭐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을 활용을 뭘 했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수 하는 게 있나 봐요. 야. 그런 책에 대한 재미난 사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단상들, 이런 것들 나누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연히 만난 책이지만, 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인용해서 소개하고 단상을 적고 이렇게 짧게 하면 또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쵸. 동네 서점에서 이게 막 배경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읽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함정은 제가 이 서점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어요, 아직. 저희가 한번 같이 갑시다. 조만간 네. 저희가 네.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네.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갔다 온 이야기도 좀 들려드릴 수 그 있는 얘기를 기회가 좀 있으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권하면서 동네 서점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세계인 거예요. 그 안에 작은 공간이지만 맞아, 그 곳을 운영하는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북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신중하게 하나씩 골라서 그 배치와 배열부터 하나하나까지 다 나름대로 녹여낸 철학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꼭 이제 뭐 동네 서점이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형 서점은 또 장점이 많죠. 그래서 사실 거기 가면 정말 쏟아져 나오는 책의 바다에서 정말 막 오프오프 헤엄치는 기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 같은 거 뽑을 때 서점 그냥 가서 그냥 가도 책을 맞아, 그냥 쭉 맞아. 봐요. 맞아. 책 맞아. 제목이나 이런 쭉 게. 보면서 만져도 뭔가 보고. 정리도 좀 하고 맞아요. 그래서 대형 서점은 정말 또 나름대로
그런 공간이지만 있죠. 반대로 동네 서점은 되게 신중하게 뭐랄까 맞아요. 정성껏 내린 차 한 잔 같은 네. 거죠. 어. 정말 특별한 어떤 맛을 음.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의점 캔커피도 먹지만 편의점도 저 좋지만 마트도 좋지만 블루보틀에서 그쵸, 내려주는 예. 한 잔의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동네 카페. 맞아. 동네 동네 서점에 서점. 가면은 그 주인의 분위기를 같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주인이 그 조용한 걸 공간의 원하는 것 분위기. 같으면 같이 이제 조용히 맞아. 막 구경하게 되고 맞아. 그런 느낌에 젖어요. 그래서 여러 그 들으시는 분들의 동네에도 분명히 동네 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그 서점에서 운영한 특별한 어떤 기획 행사들도 있고 작가들을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북토크나 아니면 거기서만 만날 수 있는 독립 출판물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책을 어쨌든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일 확률이 같아서 높죠. 아무래도 좀 책방을 도전해보는 문턱을 좀 낮춰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 한번 저희 거를 꼭 들으지 않으실 때도 한번 동네 서점을 노크해서 주인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네. 얘기를 한번 건네보셔도 너무 서로서로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이 서점 가보는 거예요. 네, 가보고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서점은 이제 북후라는 이름의 서점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북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사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멀지 않아졌으니까 네. 언제 한번 저희 셋이 야외 책플릭스를 하는 걸로. 서점 투어 네.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책플릭스